오늘 사연 주제가 인생 첫 차. 너무 재밌는 사연일 것 같은데 지금 원하시는 차량이 근데 이게 맞는 차량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렌트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심사의 기준이 높은 곳일수록 조금 저렴하고요. 심사의 기준이 낮은 곳일수록 조금 렌트료가 높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렌트리스 고민을 속 시원하게 들어드리고 좋은 렌트리스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리는 오토디렉션 견적상담소입니다. 저는 허지훈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토디렉션 견적상담소 첫날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오랜 렌트리스 상담을 했던 전문 상담사인 제가 고민을 직접 들어드리고 사연자분들께 더 맞는 차량을 선택하실 수 있게 맞춤 처방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 주제가 인생 첫 차. 너무 재밌는 사연일 것 같은데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이자 개인 사업자 대표인 여성입니다. 면허를 딴 지는 8년 되었고 실제 운전은 가족차를 몇 번 이용해 봤습니다. 요즘 미팅도 많아지고 작업한 물건을 들고 이동할 일들도 생기다 보니 처음으로 차가 필요해졌는데요. 주로 저 혼자 이용하고 동승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종은 정해두지 않았는데 카메라라던가 촬영 소품을 들고 이동할 일도 있을 것 같아서 뒷좌석을 접거나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건이 아주 크지는 않아서 작은 차도 좋습니다. 연소득은 약 5천만 원 정도이고 신용 점수는 840점 정도예요. 렌트리스를 이제 막 알아보고 있는데 초기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초기 비용을 많이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험료까지 모두 합쳐서 월납입 30만 원대를 생각하고 최대 40만 원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보인지라 장기 렌트와 리스가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어떤 것이 더 맞을까요? 첫 번째 사연 보내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내용을 봤을 때 그 정답은 렌트를 이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렌트가 여러 가지 제한되는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나이도 있고요. 뭐 이제 26살 이상이라는 것도 있고요. 신용도 보셔야 되고요. 면허도 딴지 1년 이상 돼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심사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도 있으셔야 되고 신용도 좋으셔야 되는데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나이도 만 29세시고 면허를 따신 지 8년 그리고 신용 점수도 840점으로 굉장히 준수한 점수시고 소득도 굉장히 높으세요. 5천만 원이시고요. 원하시는 거 다 하실 수 있는데 이 차를 어떻게 운행해야 되는지를 기점으로 딱 봤을 때 렌트로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차를 편하게 타실 수 있고 또 지금 차랑 굉장히 친구처럼 친해질 수 있는 게 렌트가 될 것 같아요. 이유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렌트 같은 경우는 면책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운전이 좀 미숙하신 상태시잖아요. 근데 이 사고가 날까봐 너무 걱정해서 운전하시면은 운전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드실 거예요. 렌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큰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차가 아무리 많이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렌트사에서 정해져 있는 면책금만 내시면은 차량을 앞으로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 생길 거 없고 반납하실 때 문제 생길 거 없고요. 렌트료가 오를 일도 없습니다. 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보험을 가입하신 이력도 없다 보니까 보험료도 굉장히 높게 나오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료가 또 올라가게 되고요. 점점 차랑 오히려 멀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렌트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운행을 하시면서 운전의 경력을 쌓으시고요. 지금 하시는 사업 엄청 번창하셔야 되잖아요. 더 좋은 차를 타시고 하셔야 될 건데 그때 리스를 이용하셔서 멋있는 수입차도 타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차를 추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운행 자체는 혼자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니까 막 엄청 큰 차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생각한 차는 아반떼입니다. 저도 첫 차가 아반떼였는데요. 차가 정말 좋아요. 크기도 너무 크지 않아서 운전도 편하게 잘 될 뿐더러 생각보다 내부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사람 탈 일이 가끔 생기는데 타시는 분들 불편하신 분들도 없고요. 트렁크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간 더 큰 차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번에 나온 기아의 셀토스가 있습니다. 셀토스는 소형 SUV인데요. SUV의 특성상 시야가 높다 보니까 운전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트렁크도 훨씬 더 넓고요. 2열 폴딩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큰 장비들도 손쉽게 실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금액대 부분, 월 납입 30만 원 생각하시고 최대 40만 원 생각하시는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한 거고요.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간 것도 다 이용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요.
제가 안내드린 차량에서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차량들, 궁금해하실 차량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 주시면요, 지금처럼 어떤 차가 사연자분께 맞는 차일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기 렌트나 리스를 알아보고 있는데 제 조건이 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저는 32살 직장인이고 그동안 차가 필요 없었는데 이직을 하면서 출퇴근이 멀어져서 알아보게 됐어요. 저는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차박이나 여행도 가보고 싶어서요. 연소득은 약 4,500 정도이고 신용 점수가 예전에 카드값을 몇 번 연체한 적이 있어서 점수가 69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월납입은 55만 원 미만이면 좋겠고요. 초기 비용은 많이 못 낼 것 같습니다. 제 조건으로도 계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용이 낮으면 많이 비싸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신용이라는 부분이 되게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은 제가 고객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저는 고객님의 원하는 걸 찾아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말씀 주시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더 책임감 가지고 찾아보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690점 점수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카드값을 몇 번 연체한 적이 있다. 그래서 점수가 690점으로 떨어졌다 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연체가 지금 있으신 게 아니고 그 있으셨던 연체도 해소를 하셨을 거고요. 그럼 점수는 올라가는 점수대가 될 거예요. 렌트사에서는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요, 내려가는 그래프가 보여지는 거를 좋아하진 않고요. 아무리 점수가 낮아도 올라가는 그래프를 좋아합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무보증으로 승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신 정보로 봤을 때는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납입료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다 좀 연구를 해봤는데 55만 원 미만으로 충분히 나오실 수 있는데요. 렌트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심사의 기준이 높은 곳일수록 조금 저렴하고요. 심사의 기준이 낮은 곳일수록 조금 렌트료가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무작정 심사 기준이 낮은 곳을 가서 비싼 렌트료를 내시면서 이용하세요? 라고 책임감 없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기 비용의 조건이 조금 붙는다 하더라도 고객님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원하시는 차량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인데 근데 이게 맞는 차량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1년에 3만 킬로 이상 주행하시는 고객님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하라면은 충분히 가솔린을 타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렌트료가 낮게 나오고요. 한 2만 정도다, 15,000 정도다 가솔린을 같이 고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부담이 덜어지실 거예요. 꼭 하이브리드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셀토스 하이브리드가 이번에 또 새로 나왔습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55만 원이 아닌 40만 원대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제안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봐 주시고요. 저도 사연자분께서 많은 정보를 주신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연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소개받고 연락드립니다. 저는 30대 후반 남자이고 결혼 준비 중이라 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국산차는 오래 타봤고 운전도 익숙해서 이번에는 첫 외제차로 가보려는데요. 현금 구매도 가능하긴 한데 자금을 신혼집 쪽에 묶어두고 싶어서 리스가 더 합리적일 것 같아 상담 요청드립니다. 연소득은 1억 정도인 직장인이고요. 신용 점수는 905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월납입료는 9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달에 1,500km 정도 운행을 하는 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타사에서 받은 견적이 있는데요. BMW 320i 운용 리스 48개월, 보증금 20%, 그리고 약정거리는 연 2만 킬로미터, 잔존가치 45%, 월 리스료 109만 원, 그리고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수 반납 선택 가능, 그리고 수수료 포함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가 포함인지 모르겠고 보험은 별도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괜찮은 조건인지 더 나은 방식이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차는 320i 말고도 벤츠 C클래스도 관심이 있고요. 중도 해지 리스크도 궁금합니다. 우선 먼저 결혼 준비 중이신 거 축하드립니다. 현금 구매보다 이제 자금을 묶어두고 싶으셔서 그리고 차량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 리스를 선택하신 거는 굉장히 좋으신 선택인 것 같아요. 특히 리스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아예 없이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조건은 너무 좋으세요. 소득도 굉장히 높으시고 신용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리고 초기 비용을 20%가량 넣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조건에 따른 견적이 잘 받았냐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어떤 리스사의 견적인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중간에 뭐 차를 정리를 해야 된다거나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시는 상황이잖아요. 렌트도 그렇고 리스도 그런데요. 중간에 해지를 했을 경우에 위약금이 나오지 않는 시스템을 갖춘 리스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리스사도 있고요. 또 제가 추천드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승계라는 거를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리스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용하려는 리스사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리스사인지 안내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우선 그거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견적 내용 중에 하나인 잔존가치 부분인데요. 이 잔존가치 같은 경우는 높으면은요, 나중에 인수할 때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내야 되는 대신에 월 리스료가 저렴해지는 구조고요. 반대로 잔존 가치가 낮으면 월 리스료는 높겠지만 나중에 인수하실 때 적게 내게 되는데요. 잔존 가치 45%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잔존 가치가 낮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인수를 하실 차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다 보니까 중간 정리를 생각할 때 잔존 가치가 낮은 거는 좋은 조건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수료 포함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인데요. 미리 이 리스료에 대한 구조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행을 하는 비용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리스사에서 이제 이자라고 해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수익을 얻어야 되는 구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차량 가격만 나오는 게 아니겠죠. 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는 부분 직접 내시지 않고 리스료에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산정되어서 리스료가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계약 기간을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정확한 판단이 되시지 않는다면은 중간에 정리하기 쉬운 조건으로 리스를 실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토디렉션이 같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도 해지는 무조건 위약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위약금의 금액이 뭐 10만 원, 20만 원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막 많게는 몇 천만 원의 단위가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도 해지는 사실 고려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중간에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그거 역시 저희가 같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20i 그리고 C클래스 두 차량 너무 다 좋습니다. 벤츠에서도 BMW에서도 3시리즈, C클래스 같이 준준형 차량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어요. 실제로 제일 많이 팔리는 차량은 3시리즈와 C클래스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브랜드의 특성이 굉장히 묻어 있는데요. BMW 같은 경우는 딱딱한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 딱딱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꽉 잡아주는 서스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속을 주행할 때 어떻게 보면 벤츠보다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고속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보니까 펀 드라이빙을 많이 하시는 고객님이시라면은 3시리즈를 선택하시는 거 너무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조금 운전의 스타일이 차분하게 그리고 안정감 있게 좀 부드러운 주행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벤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벤츠는 일반적인 주행에 있어서 운전자가 바라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운 주행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C클래스도 너무 좋으신 선택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브랜드 모두 다 너무 좋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 그냥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라 사실 진짜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막상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 나니까 정말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는 것처럼 막 너무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막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사연 들으시면서 나랑 비슷한 얘기네? 또 아니면은 나는 이런 상황인데 나도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은 오늘처럼 저희가 사연을 선정해서 디테일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많이 쓰시잖아요. 제미나이, 챗GPT 같이. AI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디렉션 허지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